우선은 이제 좀 여기에서 그래서 오셨으니까 여기가 뭐 하는 데인데? 라고 그것부터 설명을 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제일 먼저 갖고 와서 좀 설명드릴 단어라고 하는 거는 요 공부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갖고 와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공부를 시킨다고 했으니까 니는 공부 어떻게 시키는데 그게 제일 클 것 같아요. 공부라고 하는 거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공부를 한다 라고 한다면 저거를 조금만 더 유식한 한자어로 고쳐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적으실 거 없어요. 이거 영상 찍은 거 그냥 그대로 다 보내드릴 거니까 그냥 그거 보시면 될 거예요. 됐죠? 그냥 편하게 저한테 얘기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한다라고 하는 거 좀 유식한 말로 학습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같은 말. 수학에 있는 거 뭐 이런 것도 써봐야겠죠. 자, 두 개 같은 말이죠. 그래서 학습한다라고 하는 그 말부터 조금 뜯어보려고요. 학이라고 하는 거는 배우는 거 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습이라고 하는 거는 익히는 과정을 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학원 생활을 오래 했지만 대부분의 학이라고 하는 거나 습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의 학교 수업도 앞에서 이렇게 쓰죠. 판서 형태로 앞에 칠판을 써가면서 애들한테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는 요거의 과정이죠. 일반적인 수학 학원들 대부분 다 앞에 있는 선생님이 손이 하얘질 때까지 뭔가를 쓰고 있는 그런 수업 시간이 계속 지속이 계속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대부분의 여지까지 모든 수업들이라고 하는 건 얘가 9예요. 그리고 얘가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지까지 했던 거는. 근데 저도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얘랑 제일 황금 비율로 섞었을 때가 몇 대 몇이니? 라고 얘기해서 저는 과감히 얘가 3이고요. 얘가 7인 것 같아요. 본인 익히는 과정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아이 머릿속에 들어간다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게 제대로 익혀졌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므로 점수도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얘가 많은 이유는 있겠죠. 현실적으로 제가 많은 이유는 있겠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학원들이 앞에서 무언가를 설명하고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는 작업 자체를 길게 하는 이유. 사실 요거는 보여주기가 쉽거든요. 앞에서 누가 얼마큼 나갔다. 책만 봐도 책 두께만 봐도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갔다. 굉장히 설명하기 쉬워요. 근데 여기 파트는요. 아이들 머릿속에서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 문제양을 얼마나 풀었는지, 얘가 뭐가 잘못되고 뭐가 제대로 됐는지 판단하는 게 매우 힘들지 않을까요? 아이들 하나하나 다 다를 거고 그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쌓여나가는지도 모를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앞에 있는 것보다 여기에 방점을 두고 아이들을 케어하는 학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이야기부터 꺼낸 거고요. 그러면 너희는 이런 거 안 할 거야? 아, 저희도 해요. 하는데 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디까지나 지금 미디어가 되게 좋아졌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뭔 말이냐? 저희가 중1 과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고3 과정까지 제가 저기 영상 장비 그래도 꽤 있잖아요. 영상 장비들이 있다 보니까 수업을 다 찍어놨어요.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길이가 10분에서 최대 15분 정도거든요. 이 정도 되는 내용으로 영상을 다 끊어 찍어놨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요 정도는 보고 학원에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임상실험 끝난 거거든요. 애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선생님 제가 앞에서 어디 정도까지 문제를 풀어오세요 라고 하면은 그거를 와서 저랑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영상 제대로 안 보면 어떡하냐? 영상을 제대로 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거에 맞게 빈칸이라고 하는 걸 다 만들어 놨어요. 제 영상이니까
제가 어디에서 더 중요하게 찍었는지, 어디에서 무엇을 더 강조했는지 제가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그거에 딱 싱크 맞게 다 빈칸을 다 뚫어놨어요. 시험지를 보여드리면 좋은데 시험지는 이제 거의 글이 없어요. 제목만 붙어 있고 다 빈칸이에요. 그냥 애들이 빈칸을 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다시 봐가 되는 거죠. 그런 형태로 이거를 보완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 여기서 해야 되는 건 계속 이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디가 제대로 됐으면은 그 부분 제대로 됐다 하고 넘어가는 거고, 안 됐다 생각하면 다시 보라고 하는 거고, 아이가 어디서 어려워한다고 하면 그 문제를 다시 풀리는 거고, 저는 아이들을 여기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학원 시스템이 그렇게 된 거고, 기존에 있는 학원 시스템에서 한번 갈아엎어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게 됐어요. 저희 학원 시스템이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선 여기까지가 저희 학원 시스템이랑 왜 공부를 저렇게, 공부가 적으니까 이렇게 나갈게요 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요거 설명 안 드렸죠? 시키는 건 다 아실 거고 수학이라는 거 다 아시니까 공부 설명해 드렸으니까 제대로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제대로라고 하는 게 지금 뭔 말이냐면요, 앞에도 좀 붙여놨는데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선행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선행이라고 하는 거가 아이들한테 가장 큰 화두일 거예요. 지금은요. 선행을 얼마나 빨리 시켜야 되고, 선행이 지금 나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지금 그냥 선행 과정이 나가는, 선행만 나가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가장 물음표가 크실 학년인 게 중2일 것 같아요. 중1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학기 끝났잖아요. 자유학기 끝났으니까 이제부터 시험 보는 게 중학교 2학년 과정이고, 그러면 이제 이런 고민이 생겨요. 중학교 2학년 이제 1학기 성적을 보고 이제 아이들이 갈등이 많이 생겨요. 어머님들이. 어떤 갈등이 생기냐면, 중2 1학기까지 맞춘 아이가 있고, 얘는 학원이든 어디든 선행을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자유학기를 하다 보면은 격차가 되게 커지잖아요. 노는 아이들도 생기고 공부 되게 열심히 하는 아이들도 생기는 거고. 그러면 그 두 아이들이라고 하는 거가 분류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자기 학년 것만 이제 마무리한 거예요. 한 요 정도는 예습이라고 해야겠죠. 1학기까지만 했으면은. 근데 어떤 친구는 중학교 거, 2학년 거, 중학교 3학년 거, 고등학교 1학년 거까지 나간 친구가 있다라고 한번 봐볼게요. 그럼 이렇게 보면 수학 누가 잘하는 걸까요? 어머, 누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웃음 포인트가 저가 이거인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왜요? 결국에는 얘가 시험 점수가 90점이 나오고 얘가 80점이 나오면 얘가 더 잘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지 않을까요? 이게 맞는 거죠. 근데 대다수의 환상이라고 하는 게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애가 진도가 빠르면은 애는 잘하는 거라고 착각하세요. 전 이게 싫어요. 이 분위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선행만 무지하게 빨리 뽑는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선생님은 선행을 얼마만큼 빼는 건 1학기가 아니라 아이가 하는 양에서 하나 더. 그럼 만약에 아이가 지금 중1, 중2까지 완벽하게 커버를 했으면 그럼 그 다음 1학년 1학기까지 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아이에 맞추는 거예요, 무조건. 아이가 너무 똑똑해. 그러면 중3까지 완벽해. 그걸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만큼 흡수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각자의 편차가 있다 그렇게 하시면 예. 한 팀의 수업을 했을 때 아이들이 다 그게 틀리잖아요. 영역이. 예.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수업을 그래서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서 얼마만큼 해갖고 그래서 개별로 진도가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 클래스에도 중1이 있고 중2 있고 중3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네들마다 진도가 다 다른 거예요. 아 그러면은 지금 일반적인 학원 같은 경우는 학년별로 클래스가 묶어져 있잖아요. 예. 우리 같은 경우는 무학년입니다. 그러니까 학년별로 클래스 자체가 없다는 예. 얘기죠. 중학교면 중학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예. 그렇게 해야지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은 1학년이 진도가 있으면 그 진도에 맞추냐고 아이의 이해도를 무시하게 돼요.
아이의 이해도가 분명 따라주지 않는 상황에서 진도를 나가는 건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뒤에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거였어요. 얘네 둘 중에서 얘가 수학 잘하는 거잖아요. 맞죠? 아닌가요? 얘가 잘하는 건가요? 얘가 잘하는 거죠. 결국엔 남는 건 성적밖에 없는 건데 얘가 얼마나 뺐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가 잘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완벽하게 맞춘 게 있다 생각하면 그 다음에 얹어주는 거는 부담 없죠. 완벽하게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얹어준다고 하면 아이는 수학 싫어하게 될 겁니다. 제가 포인트를 잡았던 것 중에서 이 학원의 컨셉을 잡았던 것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완벽하면 다음 거 나가줄게. 네가 완벽하지 않으면 계속 볼 거야. 이게 컨셉이에요. 자기 주도 학습 되는 아이 필요한다는 아니 자기주도 되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와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아니요, 가능합니다. 저희 중1 아이가 지금 얘 70점 나온 애 있잖아요. 얘는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이 없던 애예요. 근데 제가 지금 저와 아이들이 네가 얼마나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가지고 굴곡을 만들어줘요. 네가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저는 이제 이따가 시간도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주어지는 양이 있어요. 그 양이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날수록 아이들을 빨리 보낼 거예요. 대신에 네가 못 끝내면 못 끝낼수록 넌 학원에 남아가지고 다 마무리하고 가야 돼가 있을 거예요. 그 굴곡이 있으면은 아이들이라고 하는 게 그거를 맞추려고 해요.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게 그게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지만 점수가 나와요. 그걸 해야지만 점수가 나오는 거고 제가 해줘야 되는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이 그거를 할 수 있게 그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해줄 수 있게 제가 아이들을 틀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기존에 있는 학원에서 하는 시스템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버려지는 애들이 9할이에요. 네, 최상위 1을 보고 갈 수밖에 없어지는 학원이 되어져요. 그게 솔직히 학원 생리가 맞아요. 학원은 그래야지 살아남아요. 근데 그러지 않겠다고 만든 거예요. 그러면 한 팀에 몇 명이죠? 6명입니다. 예. 6명이고, 요일 같은 경우나 그런 건 이제 추후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 팀에 6명은 구성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이라고 하는 건 얘가 얘가 훨씬 잘하는 거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아이들이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 나가고 싶어요, 어디까지 나가고 싶어요 그랬을 때 제가 그거를 커트 쳐주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아요. 네가 여기 안 됐으니까 이걸 다시 봐야 돼. 설득하는 작업도 제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아이들 주변에서 암만 빨리 나가도 제가 이 얘기 해드리는 게 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금 자유학기제가 지금 시작이 됐잖아요. 자유학기제가 시작이 돼서 이제 이번에 고3 아이들이 자유학기제 1세대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가지고 저도 여러 가지 많이 해봤을 거잖아요. 자유학기제가 시작을 하면서부터 제가 아이들을 받아들였을 때 놀자였던 아이들이랑 선행을 했던 아이들이랑 비교를 해서 보일 때 보잖아요. 그럼 얘네랑 누가 더 힘들 것 같으세요, 혹시? 누가 더 힘들까요, 어머니? 아니요. 얘네가 더 힘들어요. 희한하게 얘네들은 부어주면 쏟아주는 대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얘네들은 자기네들이 제대로 한 것도 아닌데 자기 했다고 어려운 것만 달라고 해요. 결국에는 받는 점수가 70점, 80점이거든요. 그 점수 가지고 나오는 등급이라고 해야 최대 막시멈 3등급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암만 겉핥기 선행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제대로 하나하나 꾹꾹 누르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 다시 봐야 돼요. 자, 그 얘기를 다시 드리는 이유가 고등학교 3학년 3월 달에 모의고사라고 하는 걸 보잖아요. 이때 수학이라고 하는 게 강남 쪽에서만 봐도 이때 평균 몇 점 나올 것 같으세요? 강남 쪽만 봐도요 30점에서 40점 나오고 끝나요. 평균 점수예요. 제대로 공부하자.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선행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빨리 했을 거고 걔네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고1 과정을 보는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지금 와가지고 보았을 때 이런 점수가 나와요. 평균이니까 전체적으로 대다수를 통틀어가지고 얘기하는 거겠죠.
아이들을 고려하지 않은 선행은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한 클래스에 다른 6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더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제가 아이들이 그게 부닥기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6명까지만 넣는 거예요. 더 들어가 상관없어요. 더 많이들 해봤으니까. 근데 6명씩만 들어가면 그 개인 하나마다 다른 일을 싹 다 다르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도 제가 지금 이 별내에 온 지가 석 달이 됐어요. 석 달이 됐는데 석 달 동안 진짜 빠르게 나간 아이들은 지금 그러니까 예비 중2죠, 이제. 예비 중2, 중학교 2학년 들어가는 이 친구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걸 하고 있어요. 제가 어지간한 진도 안 빼거든요. 그러니까 숙제라고 하는 거는 중학교 통으로 나가고 고등선행을 여기서 같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완벽하지 않으면 전 절대 뒤로 나가지 않아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 친구들이 정말 힘들어요. 고등학교 가서 진짜 힘든 친구들은 이 친구들이에요. 내가 뭐 미적분까지 봤는데 뭐예요? 가면 70점 나오는데. 그 학기 걸 딱 본다라고 하면 1학년 1학기 거 보면은 70점 나오고 많이 나오면 50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생기니까 그때 가서 이제 고등학교를 가서 아이들이 학원에 제일 많이 옮기는 시기가 1학기 중간고사 보고 나서 되게 많이 옮겨요. 중간고사 보고 나면 혹시 중학교 때 수학 이 A 등급 나오는 거 있잖아요. 90점 이상 나오는 거. 이게 몇 프로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어머니 몇 프로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요게 30% 정도 나와요. 한 학교마다 한 30%에서 25%에 30% 사이가 나와요. 그러면 고등학교잖아요. 자, 앞에서도 30%는 몇 등급일까요? 앞에서도 4% 있죠? 이게 1등급이고요. 앞에서 11% 있죠? 이게 2등급이고 앞에서 23% 있죠? 이게 3등급이에요. 아이들은 등급이 확실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지는 거고 난도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 정도 했다라고 생각하고 겉핥기로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이 정도 나올 점수는 어느 정도까지 나올 텐데 안 나오는 게 당연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의 요지는 이거예요. 완벽하지 않으면 다음 거 안 나가는 게 맞습니다. 선행에 대해서는. 근데 그 완벽함이라고 하는 거를 누가 어떻게 검사할지에 대한 거를 그걸 검사할 수단이라고 하는 건 저는 가지고 있다가 결론일 것 같아요.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아는 거나 모르는 거라고 하는 거를 몰라요. 그냥 나가면 나가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빈칸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해 검사하는 수단 중에 제일 좋아요. 시청한 것도 있고 빈칸은 와서 봐요. 내용 하나도 안 보고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요게 검사하는 제일 좋은 수단이더라고요. 이것 말고 더 좋은 수단이 있는데 그건 구술평가. 이게 뭐니 저게 뭐니 물어보면은 아이들이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면 아시잖아요. 근데 그게 제일 좋긴 한데 현실상 불가능한 방법이잖아요. 한 명 잡고 1시간 동안 어떻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빈칸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가 제대로 됐다라고 해가지고 완벽하진 않아요. 문제 풀면서 그걸 완벽하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는 그게 제일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를 검사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하는 게 시중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걸 만들었는데 이게 애매한 게 왜 애매하냐면 저기 앞에 있는 개념 있잖아요. 선생님에다 표현하는 언어가 다 달라요. 그러면 누구 수업을 들은 사람은 이렇게 표현할 거고 누구 수업을 들은 사람은 이렇게 표현할 거고 누구 수업을 들은 사람은 이렇게 표현할 거 아니에요. 표현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해서 책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수업한 사람이 그걸 점검할 수가 있는 거지 수업한 사람이 아니면 그걸 점검하지 못합니다. 과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 만들어 놓고 그거에 대한 빈칸이라고 하는 이 세트가 있는 컨텐츠가 있는 그거를 만드는 게 매우 힘들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선행은 결국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런 말씀일 것 같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오면 아이 공부하시는 거 중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여쭤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행을 하면서 현행도 짚어주시고. 예. 그러니까 선행을 하면서 현행이 아니라 현행에 맞추면서 선행이 나가는 거고, 그러면 앞에 거를 쭉 나가잖아요. 쭉 나가면은 그 앞에 있는 거는 전체는 다 숙제로 나가지고 그걸 와가지고 저랑 수정을 다 해야 돼요. 같이 나가는 거라 같이 나간다고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현행이 숙제로 나갈 거고요. 선행은 와서 저랑 점검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게 될 거고요. 빈칸 채우기는 개념 확인하는. 예, 개념 확인하는 게 많아요. 개념하고 확인하고요.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사용해야 되는 배워야 되는 개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고등학교 좀 다르게 갖다 써요. 그런 것들조차도 언어로 좀 풀어놔야 되는데 그게 풀어져 있는 책들이 없고 풀어져 있는 해설지도 없다 보니까 제가 일부러 저렇게 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언어들이 선생님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배운 사람이랑 점검하는 사람이 같아야 되는데 그걸 같게 맞추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수업 방식을 계속 써 오신 거예요? 예, 계속 써왔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계속 써왔었고요. 그러니까 심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구리에 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한 학교에 1등급이 14명이거든요. 11명이 제 수강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느 학교라고 말씀드리면 나중에 저 영상 꺼지고 말씀드릴게요. 어느 학교, 한 학교에 1등급 학생 수가 14명 중 11명이 제 수강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점수가 나오고 오르니까 지들이 오려고 하는 거죠. 지금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가 따로 광고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앞에 있는 거 단고 빼고는.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거의 한 10대 명 다녀요, 지금 여기. 예, 지금 여기 수업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아이들이랑 제가 이제, 여기 시작한 거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7월 달까지는 다른 이제 구리에서 학원에 있다가 구리 학원 그만두고 이제 여기저기 조금 다니다가 과외를 여기 앞에서 하게 됐어요. 여기 별내동에서. 별내동에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막 모이더라고요. 모여가지고 이제 여기 별내에서 수업 시작한 지 딱 넉 달째 되고 있어요. 지금 7월 달부터 시작했거든요. 7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넉 달째 되고 있고요. 아이들이 꽤 많이 모여 있어서 지금 20명이 넘습니다. 지금 여기 학원에.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냥 못 모르고 걸었는데 걸기 전에도 연락이 많이 오셔가지고요. 어영부영 그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늘도 아이들이 여기 와서 공부한다라는 거 설명이 있다고 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와서 공부하고 싶어 해요, 아이들이 더. 그러니까 왠지는 모르겠는데 더 와서 계속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난 오지 말라고 하는데. 어저께랑 그저께도 애들 온라인이었잖아요, 고등학교 애들. 여기서 온라인 수업 듣고 그랬어요. 와이파이 다 되고 하니까 와서 해라 라고 하니까 와서 하겠다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하더라고요, 지들끼리. 그래서 좀 공부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하나하나 대화하고 꼼꼼하게 케어해가면서 그렇게 정리해가면서 하는 게 제 역할인 것 같고, 어머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게 대우를 받아보고 그렇게 챙김을 받아본 적 없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환경 그대로 한번 끌고 가주는 게 아이들한테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학원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20명 정도 가까이 하고 있어요. 지금 20명 정도 하고 있고, 지금 대폭 상승하는 아이들을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얘네들 빼고도 더 많이 있어요. 더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고3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반에 6명 들어간다 했잖아요. 고3만 지금 12명이 있어요. 이제 고2, 이제 고3 올라가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만 12명이 있어요, 지금. 그렇게 입소문 지금 타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하고 있고, 이제 학원 시스템 다 설명해 드렸고, 선행 얘기했잖아요. 이제 금액적인 얘기 해드리고 그럴게요. 여기까지만 이제 영상은 올라갈 거고요. 뒤에부터는 이제 제가 컷해가지고 잘라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설명회는 이 정도까지 마무리하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어머니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괜찮으세요? 어머님 혹시 괜찮을까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번호 남기신 거랑 이렇게 가지고 스타벅스 쿠폰 보내드리는 걸로 할게요.